궁금한 점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영어 도서관 이용이 근데 그 미취학 아동 쪽에 그 부모님들이 많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미취학 아동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은 미취학이 한 50%, 취학 아동이 한 40%, 학부모하고 그 이용객이 10% 정도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시다가 초등 고학년쯤 되면은 안에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직 포기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일 상태에서는 열의가 막 넘치는 거죠. 네. 뭐라도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취학하면 확 꺾이나요? 네, 취학 아동쯤 되면은 5, 6학년 학생들은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좀 도서관 사용 꾸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던진 질문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6살 자녀를 두고 계시는 권영은 씨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수많은 영어 책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의 첫 영어 책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영어책이건 첫 한글책이건 그림책부터 시작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그림이 잡아주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그림책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상상력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책이 시작할 때 어머님들이 그냥 파닉스니 뭐니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한글책에서 읽었던 것. 한글책에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해서 얘를 10번, 20번 읽어줬던 책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원본을 구하기가 쉬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어린이 책들의 한 7, 80%가 번역본이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했던 책의 원본을 구하셔서 그 원본 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용에 대한 거부 없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책에 대한 호응도도 더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림책 그리고 아이가 봤던 책 이걸로 시작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옆에서 관장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네, 같은 방법으로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애고 남자애고 공짜로 시작하는 책들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여자애들은 공주, 남자아이들은 공룡. 네, 이렇게 해서 공룡. 여자는 공주. 네,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에 보이는 관심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그 나이 때 공룡 박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공룡에 대해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공룡 가지고는 쭉 가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로 시작했으면 좀 깊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 책 저 책 공룡 들어가는 책 보다가 그 다음에는 공룡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이 동물의 전개까지 싹 갈 수 있게끔. 그러다가 학교 가니까 확 잊어버리던데요. 그러면 공룡들은 영어 잘하는 아이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관장님. 영어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많은데, 만약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자녀와 함께 갔을 때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레벨의 책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레벨은 어떻게 우리가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페이지당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한 3개에서 5개 사이 정도. 이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문맥을 유추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맞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요새 이제 인지 발달 상태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요새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읽었던 한글책 위주로 해서 골라주시면은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애가 재밌게 읽는 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책. 애가 너무 만화책에만 좀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만화책이 제가 봐서 재밌더라고요. 만화책에 나오는 대사들 어려워요. 재밌고 또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은근한 또 지식도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넌 왜 만화책만 보니 이것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재밌어 할 것 같은 책을
읽으라 그래서요, 뭐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알아서 어디서 정보를 따갖고 와서 너 이 책 읽어라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뭐 그 사람 학원도 안 다니고 그야말로 수수하게 그냥 집에서 했는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물어봤더니 그 집은 어머니가 집에 뭐 좀 여유가 있는 집인지 뭐 애들 노는 방에다 책을 두는데 근데 한국 책, 영어 동화책 그냥 탁 쌓아놓고 놀 때 내가 애가 알아서 읽는 거야. 지금 어떤 데는 영화책 보다가 재미없으면 간두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는 영어책을 본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영어책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 좋은 건데 도서관이 그게 가능한 데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주지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요 시리즈 첫 권 끝났어? 그럼 넥스트 다음 시리즈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벌써 도서관에 가기 싫어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안 돼. 일단 애들이 도서관에 거부감이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능하면은 CD등과 같이 이제 음성 자료를 겸해서 들을 수 있는 책이면 아이들이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음성적인 언어까지 겸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덜 지루하고 뭐 그런 거 카세트 테이프 들은 거 시리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뭐 음향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면은 그런 걸 이제 도서관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갖추는 게 좋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읽든지 간에 제가 글을 항상 강조하는 거 다 읽고 나면 책은 하나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누가 그 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 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라든가, 엄마가 궁금해라든가, 아니면은 엄마도 읽었는데, 너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두 마디 말을 해도, 뭐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아니고, 아니면 한국말로 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건 매듭 지어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애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이 생기고, 또 영어책을 자기가 제대로 읽었는지 아이가 스스로도 체크하게 되고 부모도 체크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그 부분은 좀 약간 엄마들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엄마가 꼭 물어봐. 이것이 하나의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또 책 읽는 걸 그거를 기피할 숙제로 하지 말고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동화책 한국말로 해도 읽었다 그러면은 예. 그 동화책 재밌냐고 뭔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애들이 그 처음에 습관 들이면 그다음부터 금방 돼요 그것이. 그게 그 외국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책 읽을 때 하는 흔히 쓰는 기법이거든요.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무장으로 쓰게 만든다든지 한마디 하게든지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애들이 조금 지나면은 책 읽으면 자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 요즘 그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교과서도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종이책과 이제 전자책과 어떤 그 교육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인터넷을 통한 또 도서관 활용법이 있을 건데요. 어떤 그 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전자책으로 보니까 하나 편한 거는 네.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다는 건 편하더라고요. 네,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대표님, 네. 요즘 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이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넘기는 데에서 상당히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 도서관이 사실은 그 지역마다 다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좀 편리를 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책 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책 내용만 들어가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사람이 나와서 엄마가 읽어주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신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누군가가 옆에서 진짜 차근차근 읽어주는 듯한 그러니까 현장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온라인 인터넷 도서관 활용법인데요. 그거는 우리 또 그 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넷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텐시브 리딩 위주가 있고 익스텐시브 리딩 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인텐시브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을 골라서 읽은 다음에 그 책 다 끝나고 나면은 책에 관한 이해력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클릭해서 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뭐 한 달에 읽은 책이 몇 권이고 점수가 이렇게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익스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을 읽은 다른 친구들이 서평을 남긴다든지 그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사이트에 올리면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독후감을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아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책을 읽고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독후 감상문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영어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영어 도서관도 있고 뭐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영어 도서관도 있고 많은데 그 다른 안 그렇겠지만 일부 영어 도서관을 가보면은 정말 이게 도서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비치되어 있는 서적들이 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